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안형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경북 북부의 의료 취약성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볼 텐데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일단 최근 법제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서 빠르면 오는 2027년부터 지역의사 선발이 적용될 전망인데요. 우리 지역 의료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국회나 중앙정부의 어떤 입법의 흐름과 함께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점을 좀 말씀 올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참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서 참 경북 북부에 안동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째리한데요. 네.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의 의료 문제를 문제다 인식은 하고 하려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경북을 볼 때에 경북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군 지역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적 의료 분야가 부족하거나 없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보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경북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경북도 생활권이나 이런 걸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포항, 구미, 경주 같은 경북의 남부에 발전된 지역들과 안동, 영양, 청송을 위시한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즉 경북을 한 덩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경북 북부는 남부보다 완전히 질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그 질적인 차이를 충분히 인식한 전제에서 나야 우리 경북 북부의 맞춤형 의료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데 네. 이게 좀 중앙정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경북 남부보다도 완전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정책에서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배려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북 북부가 남부보다 열악하다는 점을 인식은 하는데 네. 이걸 뭔가 충분히 어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길에 가시다 보면은 경북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경북 국립의대 설립을 우리 북부 지역 안동을 위시한 지역에서 많이 프랜카드 걸고 외치고는 있는데요. 네. 그 구호는 경북 북부나 남부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입장에서 볼 때는 경북 북부의 완전히 낙후한 의료 상황을 깊게 인식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 북부가 의료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포항 이런 데 경주 에이펙 때문에 난리 났는데요. 네. 남부보다 소외되고 완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의료 혜택이든 그것이 남부로 안 가고 우리 북부로 오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경북 전체가 아니라 우리 경북 북부 예를 들면 영양, 봉화, 청송, 안동, 영주, 예천 등에 66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매우 특유한 그리고 심각한 의료 낙후 상황을 적극적으로 필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렸고요. 네. 현재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지역국립의대 설립, 빅4 병원 유치한 한 4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재명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가지입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모두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은 이 추진 과정은 현재 좀 다른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 좀 전 말씀 주셨듯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제 법안을 의결했지만은 이제 전체 회의만 남은 거죠. 네. 사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거의 100%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공공의대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네. 또한 내년 예산 안에서도 공공의대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요? 예.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의결하면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포함하는 건데 설립 관련 이제 예산이죠. 거기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예산 39억 원에서 1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어허. 그 이유는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이고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설립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사제와 또 공공의대 추진 상황이 왜 이래 다른가를 네. 분석하는 견해는 의사 선생님들의 반발 수위 차이를 주 원인으로 든 견해가 아하. 많습니다. 네. 즉 지역의사대는
기존의 의대 정원 내에서 지역 의사를 이제 뽑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의사 전용으로 선발해서 학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정원 내에서 이제 할당만 주는 거니까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건데 반면 공공의대는 공공보건의료대학 등을 새로 설립해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뭐 학비 지원을 이런 건데요.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전제 하에서 설계될 것으로 보여서 네.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것이죠.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중앙정부의 흐름이 우리 경북 북부권에 시사한다는 무엇일까? 이 점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거, 증원을 전제로 한 정책들은 사실상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권 초기고 민주당이 국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은 억수로 좋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은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게 주목할 그렇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네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수년째 이게 법안만 내놓고 안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의 흐름 또 최근의 변동 상황을 보면은 경북 북부의 국립의대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한 것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늘리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죠. 기존 의대에서 TO를 뺏어와야 돼. 그건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분명히 의미하고요. 네. 그러면 뭐 그냥 계속 이제 우리가 프랭카드 붙이고 하자 이런 것만 해야 되느냐. 물론 그 노력은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이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수년째 국립의대 설립이나 공공의대 설립을 한다고 구호가 지금 많은데 사실상 진전된 것이 없고 또 중요한 건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걸 좀 냉철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안으로 강원도 강릉시나 강원도 원주시의 사례처럼 기존의 빅4 병원을 유치해보자는 것이죠. 빅4 병원을 유치하자. 그렇죠. 네.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또 드리면은 강릉시의 경우에는 강릉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네. 이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영동 지역 전체 의료를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진료를 잘해가지고 외국에서 원정 진료를 올 정도로 진료의 질도 좋다고 합니다. 그 강원도 원주의 경우에도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상급 종합병원인데요. 강원도에 딱 이 두 군데입니다. 네. 그래서 영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또 영동 세브란스 그렇죠.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책임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원주의 성공 사례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빅4 병원을 유치해서 잘 상급 종합병원으로까지 이제 키워서 지역 의료를 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빅4 병원을 경북 북부에 유치해보자 하는 안이 오히려 공공의대 아니나 국립의대 신설안보다는 더 실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실제 성공 사례도 있고요. 네. 법안 개정도 필요 없고 그렇죠. 의대 정원 증원과도 무관한 의료계 반발도 없기 때문인데요. 좀 더 우리가 정확하고 솔직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에 사는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더 브랜드가 있는 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가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이죠. 예. 그래서 사실 막 몸에 굉장히 편찮고 가기 어려운데도 서울 내지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빅4 병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는 방안이 우리 지역 의료 수요자들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네. 강릉 아산병원의 사례를 보면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갈 그 지역의 의료 수요층들이 이제 지역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만족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정확히 볼 대목이 있는 게 경북 북부의 의료 문제 해결은 사실은 지역 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의료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무엇이 과연 적절하나 이거죠. 어떠한 병원이 들어왔을 때에 서울 가고 대구 가는 의료의 불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국립의대 신설일까요? 아니면 빅4 병원의 유치일까요? 빅4 병원이겠죠.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시려 믿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의 생명권, 의료 접근권이 분명한 그게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자꾸 다른 목표들이 부과되면 안 되고 배가 산으로 가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현이 일단 가능해야 되고
또 지역의 최고의 의료를 실제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이제 택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향성을 좀 제대로 정하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예가 더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안동에 지방법원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 한편으로는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거는 너무 이 예산의 인력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강릉처럼 항소법원인 항소심, 행정, 파산, 회생 이런 실질적인 재판부만 해서 경북 북부에 어떤 그 사법적 그 높이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그것도 방향성의 문제인데 네. 의료 서비스 이 부분도 이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다 매번 하자 나와요. 그럽니다. 국립대도 만들고 상급정원도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정치인들은 막 비빔밥처럼 다 한다고 하는데 냉철히 보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법안도 덜렁 내놓기만 하고 법률안 냈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 막 많이 내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법안 냈다고 하고 통과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좀 방향성을 점검할 때 되었다 이런 점을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북 북부의 의료 문제 해결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